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벌써 패널들의 표정이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죠. 짜장면 먹으면 되지 고춧가루 쫙 뿌려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짜장면 당신 때문에 짜장면 먹지 않아서 고마워요. 짜장면 먹을까봐 두려웠어요. 이거지. 물 앞에서는 물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내리막길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고양이 앞에서는 고양이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실은 혼자 있었으면 가장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사람이지. 또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짜장면 먹으면 됐지. 막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강강하게 말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 또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천천히는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돌리는 게 됐고, 이제 영숙 씨가 그렇게 뭐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짜장면 먹으면 됐지. 근데 거기서 보통 뭐 약간 좀 지기 싫은 사람이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영숙 씨한테 뭐야 내가 너 지금 짜장면 안 먹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이 막 나. 상철 씨는 거기 그거 신경도 안 써.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그냥 차 같은 거 하면서 천천히 가라고 그냥 딴 얘기해. 영숙 씨의 이런 패턴을 아니까. 여기서 상철 씨가 슬쩍 전화기 있나? 하면서 조금 갑의 위치 한번 가볼까? 약간 반란을 시도하죠. 근데 실은 반란의 개념은 농담이었고,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가 아이 같고 이렇게 좀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상철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다 알고 있지. 상철 씨는 영숙 씨를 꿰뚫고 있고 어느 순간 이제 영숙 씨가 내 말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애기가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보통 이렇게 세게 훅 들어가면 상대가 당황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약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훅 들어갔어. 지금 훅 들어갔는데 영숙 씨가 넘어가지 않았어. 영숙 속을 누가 알겠나요? 열인지 센지 여리다고 피해주는 것도 별로예요. 물론 별로지. 그러니까 상철밖에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대부분도 말한 것처럼. 근데 상철 씨는 속이 여린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편하게 하지 마요. 차단. 왜냐면 상철은 좀 어리버리하고 애기 같은 모습으로 남아라 라는 게 이제 영숙이죠. 근데 상철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이 계속 관계를 맺고 그러면 결국은 영숙은 상철 말대로 움직이는 시점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상철 씨가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영숙 씨는 반말로 주소. 상철 씨가 어제는 막 반말하고 하더니, 그러니까 어제는 뭐 서로 반말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영숙 씨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좀 일시정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좀 이어지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내 마음의 상처가 풀리진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은 풀렸어. 하지만 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살짝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고편이죠. 예고편. 영숙님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말할 때. 그러니까 영숙님이 네해요. 아까 센 척하면서 뭐 혼자 짜장면 먹으면 되지 고춧가루 뿌리고 막 하면서 했지만 지금 상철 씨한테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하죠. 근데 마음은 불편해. 그래도 영숙 씨가 저런 공격하는 것 같은, 가르치는 것 같은 말에 네하는 거는 진짜 영숙 씨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이야. 그래서 화부터 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상대가 네했는데도 또 말해.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는 근데 마음이 좀 상하지. 왜냐면 상철 씨의 그 말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영숙 씨는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 듣는 거, 혼나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듣는 게 왜 싫으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들으면 지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상철을 또 자극하고, 그래서 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어떤 부탁하는 거, 거절하는 거 다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다 나를 약해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센 척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상철한테 이런 말들을 실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나마 상철이니까 네 하고 넘어간 거야. 영숙이 말로는 영숙이 상철을 조련한다고 말하지만 벌써 영숙이 상철에게 조련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조련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영숙님은 이 표정도 지금 에잉 혼났네 이 표정이란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상철이 와준 건 좋아. 근데 또 상철 씨는 자기가 또 일침해놓고 또 영숙 씨가 또 화라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좀 너무했나? 이렇게 또 약간 미안한가? 안절부절은 아니야 실은. 안절부절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영훈님이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영숙님을 선택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살짝 마음이 좀 안 좋더라. 영숙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죠. 표정도 그렇고. 영훈님이 저를 지나쳐서? 그게 왜요? 그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까, 영숙님 마음에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 제가 처음에 영훈님 선택했다가 상철님 선택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철님에게 처음 꽂힌 이유는 상철님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영숙님은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영호님이 나를 지나쳤다라는 거, 영호를 신경 썼다는 것, 이건 되게 사소해요. 이건 되게 작아. 방금 말했던 게 그거 전부 다요.
이 사람이 지금 영호를 살짝 질투했나? 질투가 살짝 먹혔나? 그 마음도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슈퍼데이트 건 썼는데 지나치는 모습이 그때 약간 영숙님 표정이 이러면서 상철 씨가 살짝 좀 떠듬떠듬 천천히 말했지만 영숙 씨한테는 그 마음이 전해졌지.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었구나. 영숙 씨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거든. 내가 버려지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버려질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버려질까봐 남들을 더 버려버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상철은 계속해서 자기를 선택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택해줬으니까 그렇게 말 세게 하지 말라는 말에도 바로 그냥 쭈구리 되면서 네 하는 거야. 너무 좋아. 행복이지. 벌써 행복이 막, 원래 자기가 이렇게 이런 얘기에 웃는 거 다 숨기거든요. 좋아. 표정을 못 감춰. 그래서 어쨌건 상철 씨는 당황한 표정이길래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해. 내 표정 보고 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있었죠. 보고 있지라고. 이제 아주 그냥 미소가 점점 더 해맑아지고 있면서 내가 안 나가서 혼자 이렇게 되는 것보다 혼자 당길 영숙이 마음에 걸려서 선 바꿨다. 어쨌건 그렇게 상철의 얘기를 듣고 영숙 씨가 진짜 이렇게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라고 자기 마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 보면 알잖아. 근데 그만큼 아까도 지금 보면 상철 씨가 말 그렇게 세게 하지 마.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 나랑도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네 하고 끝났어. 여기서도 이렇게 딱 말하니까 고마워요. 나온단 말이야. 지금 벌써 여기서도 영숙 씨가 상철 씨에게 굉장히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변했잖아요. 벌써 지금 달라지잖아. 상철 씨 옆에 있을 때 영숙 씨는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상철 씨에게 충분히 사랑스러운 여인으로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철 씨는 영숙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실은 누구보다도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게 두렵지.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떠나진 않을까라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지. 그러니까 혹시 떠나면 안 되니까 내가 근데 이걸 들키겠으니까 센 척을 하는 거고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너 혹시 떠나지 않냐? 자꾸 사람을 찌르는 거지.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영숙 씨의 모습이고 영숙 씨는 이거 이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덕분에 외롭지 않다. 상철이 없었으면 나 오늘 혼자 있었겠네? 이렇게 자신의 이런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 원래 영숙 씨라면. 아까 처음에 그래봤자 나 혼자 뭐 짜장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영숙 씨 화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벌써 지금 이렇게 마음이 녹았어. 영숙 씨 아기가 뭐 3살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상철 씨. 여기서도 팩트. 영자님하고 있었겠지만. 혼자는 무슨 영자님이 지금 사실을 내로 영숙 씨가 맞네 하면서. 여기서 이런 대화만 보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이 어딨어. 영숙님도 데이트 나갈 수 있고 나도 좀 어제를 풀 수 있고 여기서도 영숙 씨가 똑똑하시네요. 역시 영숙님 마음속에 상철은 똑똑한 사람이야.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어. 근데 영숙 씨가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영숙 씨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왜냐면 상철은 지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똑똑함이 증명된 사람이지. 근데 나는 아무래도 예체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상철에 비해서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좀 덜 증명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 사람한테 지기 싫으니까 애기 취급하고 세상 물정 모르네 하고 더 알려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영숙 씨는 상철에 대한 지적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건 진짜 과장된 해석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은 해볼 수도 있지. 근데 이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야 지금. 이 차 안에서 이런 대화들이 상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 지적해도 네 하고 받아들이고 싶고 이게 영숙의 진짜 깊은 속마음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만 자꾸 주면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영숙 씨는 상대가 먼저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먼저 줄 수는 없어. 그건 영숙 씨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이제 희죽거리죠. 이게 이제 영숙 씨 말대로 나는 너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 광수님이랑은 암만 손잡고 뭐래도 자기가 손을 잡대요 또 이러면서 광수 씨랑은 아무런 나는 그런 게 없었다. 같은 팀이어도.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슈퍼데이트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나는 상철이랑 하고 싶었잖아. 여기서도 나는 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 여기서도 자기가 손을 잡대요 또 이러면서 손을 잡더니 깍지를 딱 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광수랑 손잡았어도 나는 아무 느낌 없었다. 그때도 나는 상철 네 생각뿐이었다. 너 춤도 잘 추더라. 매력적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 잡으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나오죠. 근데 손을 어떻게 잡았다고 그러면서 상철 씨가 이제 여기서 슬쩍 이제 손을 좀 잡아보려고 하죠.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이런데 무슨 유교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막 못 이기는 척 손을 잡아줄 줄 알았겠지? 여기 한국이라 그런 거 안 돼요. 보여줘봐. 여기 이게 영숙 씨가 이제 설마 상철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야? 내 귀를 의심하고 못 들은 척 넘어갔을 거야.
근데 상철 씨가 다시 한번 보여줘봐 여기 내 손에다가라고 명확하게. 근데 이제 영숙 씨가 어림없지. 그럼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래. 아직은 아니야. 이 패널들의 표정이 우리의 표정이죠.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얘기해줘야지 원래. 상철 씨 좀 능글 맞은 게 있죠. 능글능글한 게 있어. 실은 상철 씨가 그 순간에서 손으로 플러팅을 한 이유가 영숙 씨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상철 씨가 읽은 건 영숙 씨가 내가 광수 씨랑 아무리 그렇게 데이트를 했어도 난 너밖에 없더라 라는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젊은이들의 연애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그런 일 있어도 난 너밖에 없더라 그러면 실은 은근슬쩍 손을 잡을 만한 타이밍이긴 해. 그 마음이 고지고대로만 전해졌으면.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솔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저건 고깃집에 옵니다. 상철 씨의 적극적인 멘트는 멈추질 않죠. 손을 잡는 여자도 있겠죠? 여기에서 영숙 씨와 상철 씨처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라면 손을 잡을 법도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멘트를 친다고 무조건 손을 잡아라는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마음을 확인한 상황이 됐거든. 아까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솔로 나라잖아. 그리고 공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영숙 씨도 어쨌건 지금으로서 내가 상철 씨에게 감사하고 이 사람과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좀 설레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사람이랑 여지가 있잖아요. 상철 씨 입장에서는 약간 광수에 대한 질투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 그때 냉면 먹으러 갔을 때 상철 씨가 막 조언 얻어갖고 냉면 먹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보면 상철 씨가 어쨌든 자기 고집대로 어쨌든 냉면 먹으러 갔지. 물론 그때 불고기 시킨 했지만 그때도 광수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상철 씨가 그러니까 영숙 씨가 또 광수 씨 얘기 꺼내면서 아무 느낌 없더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영숙 씨도 상철 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성이 돌아오고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준 영숙 씨는 상대에게 그 이상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해. 그런 걸 또 상철 씨는 또 읽은 거고. 점심 뭐 먹었냐. 그래서 나는 라면 먹었다. 끓이기는 내가 끓이고. 약간 이런 걸 보면 좀 아이 같다는 느낌이 영숙 씨는 들 것 같아. 애가 약간 나 라면도 끓여봤어요 라고 자랑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상철님이 라면을 끓였다고요? 라면 내가 한번 끓여줘. 이렇게. 누가 보면 이거 뭐 오향장육 해준다는 얘기가 같아. 하도 얘기했어서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걸려요. 다른 사람이 하도 얘기했어서 내가 한번 해줘볼게라는 말을 들었으면 영숙님이 하도 얘기했어서 야 더러워서 안 먹어 야 됐어 꺼져라고 했을 사람이잖아요 영숙 씨는. 근데 상철 씨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 그냥 거기에서 내일 모닝라면 어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그러니까 영숙 씨가 항상 이 가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도 여기서도 아예 안 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있는 건 사실이죠. 내가 해줄게. 영숙님은 지금 상철 씨에 대해서 이런 거 아예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해놨지. 고기 굽는 거 못하지 않아요? 상철님은 부엌일 안 하니까. 이게 되게 걱정돼. 영숙님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남자가 해야지. 예, 이러면서 이렇게 변할 만큼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볼래요. 굽는 모습에 뿌듯해. 그리고 이때 팔짱 끼고 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사람은 아니야. 상대가 나한테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은 해. 그러니까 영숙 씨 같이 꼭 영숙 씨를 떠나서도 이렇게 좀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계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고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공격적이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그리고 기가 센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져주고 해주면 이 사람은 그 이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 근데 공격적이지 않고 계산적인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물론 공격적이다고 해서 꼭 돌려받는 건 아니지. 이런 거를 보면 어쨌건 영숙 씨는 실은 사람의 목마른 사람이지. 신뢰에 목마른 사람이고 버려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게 다양한 불안증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을 거고. 저는 한입 가득 딱 내 스타일이야. 이것도 칭찬이지 지금. 고기 잘 잘랐다고 칭찬하고 있지. 이런 거 칭찬하고 진짜 맛있다고 감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숙 씨의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먹은 삼겹살 중에 진짜 최고라고. 이것도 극찬이지 극찬. 여기서도 보면은 영숙 씨가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10만큼 했으면 나는 100만큼 한다는 게 영숙 씨 마음이거든. 근데 나한테 10만큼 대주는 사람이 없네? 다 내 걸 뺏어가려고 하네? 그렇게 항상 생각하니까 주변에 가시를 돋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상철 씨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바로 자기가 이제 대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가 익었는지 알아요? 라고. 진짜 애취급해. 명령조 말투는 좀 습관이죠. 습관이지. 좀 가르치는 듯한 말투. 일종의 버릇이지. 뭐가 익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똑똑해 먹어요. 광수 씨였으면 이거 이렇게 똑똑해 먹어요 이런 말투를 되게 싫어했을 거거든요. 아까 차 안에서 역시 똑똑하시네요는 진심에서 우러난 이 사람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이야. 여기서 똑똑해 먹어요는 애들 우쭈쭈하는 그 똑똑해야. 이게 지금 다르거든. 이거는 그냥 아이를 어르는 의미에서 아이 같던 상철을 똑똑해 먹어요고 아까 차 안에서는 어른 상철의 지적인 능력을 칭찬하는 거였고 이거 지금 그래서 맛있죠 하니까 여기서도 땡큐 나오지. 땡큐도 터져. 근데 생각해보면 상철 씨가 땡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잖아요. 영숙 씨는 빵 터지지. 영어 덕에 은근슬쩍.
그렇지. You are welcome. 땡큐 하면 you are welcome 해줘야지. 된장국수 달라고 하세요. 이것도 영숙 씨가 나름 노력하는 거예요. 상철한테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 된장국수 먹을래요? 하고 자기가 가도 돼.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영숙 씨는 상철 사용법이 이거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지만 가서 주문하죠. 여기 된장국수 2개. 근데 여기서 영숙 씨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와가지고 된장국수 몇 개 주문했냐. 뭐 상철 씨는 사람이 둘이잖아요. 2사람 주문해라. 2개. 이렇게 함수가 이렇잖아요. 입력하면은 된장국수 주문. 근데 그 안에 함수 펑션에는 뭐 2인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출력값 된장국수 2개 주문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영숙 씨가 하나만 해야지라고 다시 재출력 다시 하러 가죠. 미리 말해줘야지. 1개인지 2개인지. 그럴 수 있죠.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코딩 과목에서는 코딩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단순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숙 씨의 이런 주문들 가서 된장국수 시켜라고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어떻게 출력이 나올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맥락을 읽고 여기서도 된장국수 2개를 주문해 옵니다. 이렇게 답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몇 개라는 질문이 없으니 이것에서는 주문을 못 합니다가 답인 그런 문제가 나와요. 코딩에서. 그래서 그걸 주입받아. 컴퓨터 그 과목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아니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맥락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문제 임하면 다 틀려. 그래서 중간고사 때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진짜 99%가 틀렸던 것 같아. 1명인가 2명만 그 문제의 진위를 찾아가지고 답을 찾았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 씨의 태도는 너무나 옳았다. 물론 더 옳았던 건 몇 개? 라고 물어봤어야 되지. 근데 어쨌건 출력은 확실하네 진짜. 영숙님 말투가 같은 말을 해도 다 불편했어요. 보기 불편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성인끼리 약간 가르치는 말투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업이 선생님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영숙님이 뭐 직업병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직업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친구들을 만나도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상철 씨는 말 그대로 진짜 영숙 내면을 보는 것 같아. 영숙이 저런 가시가 없어졌을 때 영숙은 되게 온화하고 자기 말을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상대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상철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본질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 너무 많아. 다 남겨서 버려요. 맛만 보고. 그렇지. 생활력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정숙 언니랑 어제 정자에서 회 잘 먹었어요? 영숙 씨가 어제 그런 정자를 계속 훔쳐본 것도 이유 우리가 저번 주에 다 봤죠? 상철과 정숙 사이 거기에 지금 내가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상철 씨가 거기에서 얘기해줘요. 거기서 영숙님하고 먹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영숙 씨가 응? 하고 다시 물어봐요. 못 들은 것처럼 다시 물어봐. 귀를 의심했어. 상철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바로 들려준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상철이 이렇게? 상철 씨가 바로 거기서 영숙님하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숙 씨 따뜻한 미소, 행복감, 은근 만족 아니야. 대놓고 왕창 만족이지. 영숙 씨가 상철 씨를 칭찬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상철님 말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이러면서 말 진짜 잘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철 씨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있다. 근데 상철 씨는 그 말을 아마 들었을 텐데 살짝 다르게 받아서 돌려줘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난 너니까 잘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모르겠다. 그럼 못 들은 걸로 할래. 영숙님하고 직설적이죠. 상철은 오히려 챙겨주는 엄마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거. 그게 실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상철님 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상철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주는지 다 알아요. 가끔 공격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철 씨가 그런 공격을 흘리고 이 사람을 다독여주면 이 사람은 100을 할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 이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영숙님은 완전히 상철님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 영숙이 휘어잡힐 때 저도 그쪽에 가깝다고 봐요. 영숙 씨가 휘어잡히면 두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영숙 씨가 휘어잡히는 게 맞아. 오히려. 왜냐면 지금 영숙 씨와 이런 관계에서도 상철 씨는 옳은 말을 하고 영숙 씨가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맞고 그리고 영숙 씨가 상철 씨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상철 씨는 영숙 씨에게 옳은 말을 계속할 거야. 그러면 영숙 씨 마음속에는 이게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위해서 해주는 옳은 말이지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을 사람이지 이 사람 떠나면 나 또 그런 불안에 시달리겠지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러면 실은 영숙은 완전히 상처를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 상철이 그거 알고 있을 걸
까지는 모르겠어요. 상철 씨가 근데 그거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는 카페에 크림 라떼 있으면 좋겠다. 상철 씨는 이제 다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없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상철 씨가 이 틈을 또 놓치지 않고 나랑 안 가니까 그런 일 생기지. 근데 간 카페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제 웃죠. 상철님이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영숙님이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옥수님하고 상철님이 처음에 얽혔어도 옥수님이 상철님을 괜찮게 봤을 거는 같아요. 근데 외적인 취향으로 상철님은 옥수님보다는 영숙님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차 타면 잠이 와. 영숙님이 너무 좋아. 영숙님의 차만 타면 편안해. 엄마의 편안함을 주나 봐. 그렇게 하품 찾죠. 약간 잠이 온다. 본인만 잠이 오잖아. 밥 먹어서 그런지 비몽사몽 깨려고 애는 쓰고 있어. 영숙 씨도 여기서도 그만 좀 자요 하면서 신생하다니까 왜 자꾸 자는지요. 먹었다면 자노.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옛날에는 주무세요 괜찮아요 했고 지금은 뭘 왜 자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진실이에요? 이게 더 진심이야. 예전에는 이 말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상철 씨가 편해지고 이러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었다면 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혼났어. 그 사이에 이제 다행히 카페에 도착했어요. 쿨쿨 자기 전에 왔어. 다행이지. 그리고 카라멜 크림 라떼 있어 하면서 이제 화색에 돌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철 씨가 여기 카메라가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을 이렇게 뒤에 사람 들어온 줄 알고 문을 살짝 밀어서 뒷사람을 배려했다가 안 들어오는구나 하고 닫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상철 씨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주변을 원래는 챙기는 사람이구나. 그 주문하고 야외 좌석에 앉았던 그때 놀란 이유는 고양이. 무서워하죠. 영숙 씨는 아무래도 무섭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죠. 이게 처음에 좀 무서워도 좀 호기심이 생기고 아니면 좀 그 무서워도 아예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무섭다고 느끼면 그 감정을 더 명확하게 감정이 타당하다고 주변에 더 알리고 나도 스스로 믿어야 돼. 없어도 되는 공포증이 조금 더 생겨나갈 수 있어. 그러게 고양이 이쁘구만.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게 이제 많아지죠. 이거는 뭐 그래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넘길 만도 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상철 씨는 귀엽다고. 하지만 영숙 씨는 무섭다고. 상철 씨는 이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가 많이 추웠나 봐요. 상철 씨는 이제 계속 괜찮아라고. 근데 물론 고양이는 이제 알러지가 있고 이러면은 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또 고양이는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또 위험한 일은 안 일어나지. 본인은 괜찮겠지. 나는 무섭다고 이 사람아. 자기의 무서운 감정이 일단 우선이죠. 영숙 씨는 일단 좀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무슨 AI랑 다니냐? 이게 서운하다는 영숙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여기서도 실은 영숙님은 자기 편이어야 돼. 무서워하는 나를 다독여줘야 돼. 아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아까 영숙님이 차에서 자지 마라. 왜 자냐? 라고 혼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마음, 부정적인 속마음을 드러냈잖아요. 그때는 영숙님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뒤에서 영숙님이 상철님이 커피를 다 마셔버렸을 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영숙님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는 진짜 못 참겠어서 폭발할 때가 아니면 이 사람은 기분이 그래도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고양이 때문에 슬슬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마신 거에서 일어나 버리지. 여기서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죠. 여기서 고양이 욕을 같이 해주길 바라죠. 고양이 마음은 그렇게 잘하면서 길고양이도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상철 씨가 이제 계속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따뜻하게 만들려고 해. 추워해.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애기 같은 모습 보이고 이렇게 뭔가 센 척하지 않는 이런 게 영숙 씨한테는 너무 좋아. 이런 솔직한 태도가 너무 반갑죠. 추엉이라고. 제가 상철님한테 올라다 완전 악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애칭인 줄 알고 저렇게 차가워 보이는 영숙님이 상철님 애칭으로 부른다고 이러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벌써 지금 썸 이상이야. 그렇게 됐어. 끝났어. 얘기가. 근데 두 사람만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 영숙님이 영호한테 갔어도 사람들은 에이 영숙씨 지금 뭐야 질투작전하네? 알 거야. 그런데 지금 본인만 부정하고 있는 거야. 상철씨가 애칭으로 해종이라고. 정말로 심플하게. 그러니까 상철님은 지금 영숙님이랑 거의 썸이잖아요. 손도 잡으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또 반전 매력에서 또 영숙 씨가 좀 녹을 것 같아. 푹 터지지.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가 상철이 됐구나. 영숙 씨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영숙 씨 얘기만 아가 상철이야. 그래서 어쨌건 실내로 이동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고양이가 오죠. 냄새만 맡으려고 온 것 같아. 가까이 오긴 했지만 맛을 보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이쪽 각도에서 보기에는 이제 입이 닿았을 거라고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이걸 먹으려고 했으면 얼굴이 위로 올라가지고 혀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실은 이제 고양이를 좀 아는 사람들은 먹진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아마 혀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물이 내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할 수 있지. 불쾌할 수 있는 일이지. 물론 그 장면이 편집됐을지도 몰라. 이것도 평소에 영숙 씨라면 주인장 나오라 그래 했을 텐데 상철 씨 체면 봐서 실은 상철 씨한테 그런 나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
그렇게 테이프, 그렇지, 테이프 깎아? 말 나와야 돼. 아, 이게 테이프 깎아 그 장면이구나. 고양이가 안 먹었다고? 막 이랬어.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자연스럽게 이제 고양이 이제 내보내고, 그래서 영숙 씨는 이거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숙 씨가 이렇게 민감하다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싫어한다. 고양이 뭐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럼 고양이가 내 음식을 먹는 거가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고양이를 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건 상철 씨는 안 먹은 건 확실하니까 뭐가 아니야 제가 먹는 거 다 봤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상철 씨가 뭐 영숙 씨한테 지금 다독이는 거죠. 여기 있는 고양이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존중해야 되니까 이게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여기서는 영숙 씨가 삐지고 여기 대해서 뭐 화를 내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상철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 화내는 내가 나쁜 사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사람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죠. 이 사람아 내가 무섭다고요. 그럼 내가 먼저예요? 고양이가 먼저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네가 먼저지. 하지만 일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고양이랑 사귈 거냐 너랑 사귈 거냐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단지 고양이의 자리와 그리고 이 컵에 대한 것에 우리는 비교를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냐 고양이가 먼저냐는 질문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T식 발언이죠. 이렇게 발언하면 바로 이제 책상을 엎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대답 진짜 열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그런 먼저냐는 질문에는 이제 대등한 관점에서 물어봐야지 두 가지가 상황이 되니까 고양이의 생명과 너의 커피 취향 이 두 가지라면 그 문제는 다르다 뭐 이제 그렇게 돼야죠. 다만 너무나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감정적인 질문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뭐 항상 그래서는 큰일 난다. 그거는 뭐 영숙님이 먼저죠. 아마 상철 씨 머릿속에 방금 내가 한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 그냥 영숙 씨에게 맞춰서 얘기했어. 논리로 하면 그 먼저인 영숙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상철 씨가 고양이를 이제 치워줬죠. 아마 주인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하면 되지 우리가. 근데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벌써 영숙 씨는 내가 좋아하는 상철이 내 편 안 들어준단 말이야. 또 허파 디비분해라고. 영숙 씨가 허파 디비분해라는 말을 한 건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상철 씨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야. 자꾸 이런 사실을 얘기해버리기 때문이야. 상철 화법도 참 고집스럽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상철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영숙 씨의 편을 들면 고양이에 대해서 같이 따져야 돼. 제3자한테 따져야 돼. 상철은 그렇게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에게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받아주지 않는 그 시점은 여기에 제3자가 개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철님은 영숙님에게 양보하지 않는 거야. 근데 졸음은 안 깼어. 잠을 깨려면 카페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음료를 빨리 마셔야 돼. 지금 굉장히 잠오죠. 이거는 영숙 씨가 나에게 다정하고 내 편이었던 상철이 지금 내 편을 좀 덜 들었네? 지금 잠와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어. 물론 잠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실은 상철은 단지 그것 때문만 아니야. 여기에는 고양이, 상철 씨는 완전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고양이도 제3자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고양이 주인까지 해서 그 제3자의 그룹에게 잘못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거든. 그래서 상철 씨는 그 선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숙의 이 투정을 거기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철 씨는 깼다고 하지만 안 깬 것 같다고. 왜냐면 제정신이었으면 내 편을 안 들을 리 없잖아. 좀 잠 안 깬 것 같아. 그리고 잠자는 상철은 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혼내고 싶어. 그 말이 지금 겹쳐 있겠지. 상철 씨는 지금 내가 뭘 또 잘못했나 하면서 잠도 좀 깨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좀 주눅 들고 해서 목도 마르고 그리고 원래 또 음료수를 빨리 마시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완샷. 어차피 보통 이런 아이스 음료는 얼음이 반이니까 뭐 한 모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영숙은 아까 고양이와 음료를 싹 비운 거 이 두 가지가 벌써 투아웃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해버렸어. 영숙 씨는 마음이 좀 덜 상했을 때 이런 잘못을 했다면 영숙 씨는 지금 나 다 먹지도 않았는데 다 먹고 잘한다 이런 것도 하나는 알려줘야 됩니까 이러겠지. 근데 실은 요즘에 카페에서 먼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요즘 물론 뭐 그게 안 되는 카페도 있지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공간을 사는 그런 개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마시면 먼저 마신 사람대로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숙 씨가 지금 벌써 아까 그 밖에서 고양이 여기 들어와서 고양이 먹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혼자 먹는 거 3개 그래갖고 3개 겹쳐가지고 빵빵빵 해가지고 좀 가요. 맘 상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나는 건 예전에 그 차에서 도 그냥 자요 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했을 때는 말을 안 해버려. 근데 그것도 그나마 상철과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할 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마음이 안 상했을 땐 화를 내. 다 드셨네, 다 드셨어.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도 좀 말하고 있지. 상철님 빨리 가고 싶었죠? 이러면서 이 말은 뭐야? 나랑 있는 거 싫어서 그렇게 마신 거예요? 라고 지금 후살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나랑 빨리 가기 싫었으면 좀 천천히 마시면서 내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고양이 관해서도 내 편도 듣고 했어야지. 내 편 안 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었다고 해석하고 너에게
이 시간을 끝내는 곳으로 너를 벌주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이 확 깨네. 왜 그러겠어. 음료가 아무래도 커피 계열일 테니까 아니었나? 어쨌든 뭐 음료 마시고 이러니까 잠이 깨죠. 원샷 하던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핀잔을 주고 있죠. 나 원래 빨리 마신다. 왜 안 마시고 간다 했어. 영숙 씨는 거기에서 안 잡으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 나는 빨리 마시고 보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빨리 마시면 빨리 마시는 대로. 다 마셨으면 뭐 다른 것도 더 시킬 수도 있고 케이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뭐 여기서는 음료 마시러 오는 거 아니니까 카페는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음료가 같이 있는 거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상철 씨는 그런 거 없어. 미국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 없어라는 표현에서 말에서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데 영숙 씨는 네가 날 안 기다려줬잖아. 공격인데 여기서 좀 신경 쓰이잖아요. 이 말이 네가 다 마셔서 내가 혼자 남아서 마시기가 미안해서 일어났다. 상철 씨가 아이 그런 걸 뭘 미안해. 그런 거 없어. 미국은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각자 지금 영숙 씨는 이걸로 지금 상철 씨 공격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혼자 다 마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났잖아. 상철 씨는 내가 다 마셔서 나를 배려해서 일어났구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다 마셨어도 괜찮은데 왜?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도 지금 살짝 핀트가 어긋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우리가 영숙 씨가 왜 이러는지는 알죠. 근데 상철 씨가 저 말을 하는 거를 조금 놓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지금 미국 아니고 한국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한국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상철 씨가 한국도 그렇게 한다. 영숙은 화내고 있고 상철은 용서한다 하고 있고 일부러 공격을 반사하나? 일부러 공격을 반사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상철 씨가 이전에 영숙 씨가 코코넷네 하세요 했을 때 모성애를 느낀 걸 보면 여기서도 영숙 씨의 이런 말들이 나를 배려한 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영숙 씨는 이거 안 통하니까 부글부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깨달았어. 영숙 씨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래 알겠어. 왜 또 그래. 상철 씨가 이렇게 또 낮추는 모습을 보면은 영숙 씨는 또 기분이 그래도 좀 풀리지. 동물을 사랑하는 상철이가 전혀 같은 동질감이 없는 영숙을 제2 배우작감으로 생각한다는 건 시차 적응 때문에 모든 게 혼탁해진 듯.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외적으로 어떤 취향에 딱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실은 근데 영숙 씨가 그렇게 독특한 캐릭터일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영숙 씨가 약간 완전 세상에 둘도 없는 막 빌런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영숙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들이 이 솔로 나라의 가혹함과 그런 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지. 실은 영숙 씨 같은 캐릭터는 주변에 되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빌런은 맞지. 뭐 빌런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세상에 전혀 없는 캐릭터가 여기서 딱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상철 씨가 한번 꺾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 이게 보면은 상철 씨가 영숙 씨와의 관계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영숙 씨가 서서히 나에게 녹아들고 그리고 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내 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가 생각해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판을 잘 읽잖아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상철 씨가 한번 꺾어봐야겠다라는 건 지금 영숙 씨가 겉으로 보이는 이 고슴도치 같은 가시 저거를 꺾고 영숙 씨가 아까 중간에 잠깐 보였던 온화하고 그 상철 씨 눈에 보기엔 사랑스러운 영숙 씨 그것만 남게. 그러면 고슴도치의 가시를 다 꺾어야 속에 있는 고슴도치 알맹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아. 센 성격, 공격적인 부분들을 좀 꺾고 나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철 씨한테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 상철 씨가 이 부호화에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철 씨한테. 그래서 말을 한번 놓아보려고 했던 게 말을 놓으면 오빠 노릇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성급한 얘기지. 시간이 상철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걸릴 수 있겠지. 편하게 할게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지. 거기서 한번 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 지금. 자기가 그걸 왜 했는지도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철 씨가 승부사인 게 맞지. 전략가고. 그래도 고기 많이 먹으라고 친절하게 해준 모습이 기억에 남는. 그때 영숙 씨가 자기 가시 다 꺾고 말 그대로 베푸는 입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디폴트 값으로 만들고 싶겠지. 병 주고 약 주고. 고양이에요 저예요. 거기서 제가 또 꺾였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나겠지. 커피를 페이스에 맞춰서 안 마셨다고 그때 살짝 당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는 자기를 배려하는 말인 줄 알고 반응했다가 더 당했지. 그래서 오히려 밀리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사육당하는 느낌? 그런 것도 느끼고 했는데 그게 좀 스릴 있는 묘한 느낌.
세 사람이. 고집도 기본적으로 고집도 있고 멘탈도 세고 판도 있는 것도 있고 무서운 면이 있는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이때는 근데 솔직히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감동해서 울었던 걸까? 아니면 앞에 맥락이 뭐가 있는 걸까? 모르겠지만 잠깐 뭐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짜장면 먹게 하는 그런 게 마음에 걸렸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숙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버려지지 않는 것. 버려진 영숙이 상철이 만약 나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마음이 커지니까 미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현실로 다가와.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 또 두려워. 그래서 상철은 갈 사람이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하면서 이걸 언급하는 건 상철이 또 커졌고 미국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 그냥 막연하게 미국 좋겠다. 미국에서 거기서 새로운 삶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막상 또 현실로 그려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못되게 하면 쟤 되게 까칠하고 못됐다. 이제 그만 저한테 마음을 표현할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하는 말이고 이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실은 상철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 거에 대한 수동 공격의 일환이었을 거라고는 봐요. 저는 상철님한테 마음이 있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도 이제 인터뷰에서도 상철님도 저한테 항상 100% 정확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그러니까 막상 여기서도 그런 행복 뭔가 서로가 어떻게 마음을 확인하는 게 됐잖아요. 실은 아까 손도 잡을 뻔 했잖아.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현실에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상철님은 돌아갈 사람이잖아. 왜냐면 행복 자체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 자꾸 뭔가 불안한 요소를 머릿속으로 그려. 물론 미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크지. 그래서 돌아갈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나. 상철에게 마음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제 와서는 걸릴 수 있지.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